네, 안녕하십니까. 넋구리입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 시간에, 오후, 지금 밤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렇게 또 밤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낮에 진짜 못 돌아다닐 정도로 너무 덥고, 햇빛에 가면 진짜 살이 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에어컨 바람 잘 쐬시면서, 너무 외부 활동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 꼭 유의하시면서 투자 생활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경쟁사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그 댓글에 뭐 그 뭐지 일정 같은 것 좀 남은 모멘텀 일정 같은 것 좀 올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 잠깐 좀 후반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미국의 바이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오늘의 이슈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한올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올 주가가 뭐 지난주인가요? 급등했던 것들을 좀 반납을 하면서 이제 좀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좀 불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가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미국 바이오 테크 회사들이 좀 이제 악재 아닌 악재를 좀 맞은 게 뭐냐면 그 트럼프 리스크가 또 있어요. 트럼프 리스크. 그러니까 그 특허 기간, 제약 바이오 특허 기간에 대해 수수료 부과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수수료가 있었어요. 뭐 1년에 $10,000 정도인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1년에 특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그 정도만 내면 됐는데 트럼프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이나 아니면 그 빅바이오텍이나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좀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바이오테크 회사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느낌이었고, 근데 이게 뭐 큰 이슈가 아닌 게 이거는 뭐 이뮤노반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갖고 가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산업 업황 자체의 리스크인 거지 이뮤노반트 자체의 리스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다른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뭐 기술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특허비를 납부를 할 수수료 부과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들마다 좀 다를 것 같고 이뮤노반트는 로이반트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고요. 로이반트에서 이뮤노반트의 지분을 최대한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런 현금성 리스크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미국에서 목표가를 상향까지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는 바이라는 의견으로 계속 레포트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뭐 홀딩이 나오는 부분들도 중립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뭐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만큼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 이뮤노반트만의 리스크는 절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특성상 이런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뭐 수익 구조가 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특성상 주가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두시고 단 이뮤노반트만의 리스크는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 다른 내용은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한올에 관련된 내용이면 좀 이렇게 깊게 딥하게 들어가고 하는데 왜냐면 산업 업황에 대한 내용은 한올이나 이뮤노반트 펀더멘털에 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로 해드리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 들으시면서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두 번째는 이제 그 매일경제죠. 매일경제 신문에서 그 증권사별로 증권사 한 4-5개 별로 텐베거 그러니까 향후 10배 갈 주식이 뭐가 있는지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를 골랐습니다. 뭐 엄민용 연구위원님의
멘트였겠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애널리스트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하늘바이오파마가 템베거칼 주식이다. 이유는 이제 내년부터 나올 INV-140 2번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증권가의 기대가 좀 높아질 거고, 성공을 한다면요 증권가의 기대는 높아질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템베거가 갈 거다 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고만 좀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노보노디스크 현재 지금 주가가 약 20%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일라이릴리도 마이너스 4%가량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이슈가 왜 비만 치료제 회사들을 이렇게 열거를 했냐면, 일단 발단은 이겁니다. 노보노디스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비만 치료제 GLP-1 타겟으로 하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다.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성장이 더디다는 컨콜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대감들로 올라왔던 주가들이 다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여기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이 비만 치료제가 잘 될 거다, 시장성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셔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신 분도 계실 거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달리고 있을 때나 올라타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경쟁도 격화되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 중국 관련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들도 줄줄이 계속 다 인수가 되기도 하고, 기술 계약도 많이 맺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뭐 장기 지속형 주사제다 뭐다 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약물들에 대해 경쟁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는 제약바이오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제 화랑이다,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저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성장성이 더디다라는 이슈는 지금까지 했던 기술 수출, 기술 수입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향후 미래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실 게, 어떤 상품이건 기술이건 시장성이 커지면, 경쟁이 심해지면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 구조의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승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반도체를 잠깐 예를 들면 TSMC와 삼성이 파운드리 업황을 통해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경쟁이 되는 정도도 아니지만 TSMC가 너무 앞질러서 가고 있지만, 삼성도 TSMC 시장이 커지면, 그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TSMC도 열심히 그 쫓아오는 삼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변 그 반도체 위탁을 하는 고객사들과 함께 신뢰도를 구축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삼성이 최근에 테슬라와 그 파운드리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많이 엊그제 7만 원을 돌파하고 뭐 이런 일이, 어제는 7만 원을 돌파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승자 독식 구조는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만 경쟁사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 시장성 하나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이 딱 커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PD-1 그 머크의 PD-1 키트루다 계열 약물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막 PD-1 약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대신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먼저 자리를 잡으면, 저희 하늘바이오파마의 경쟁사인 아제넥스처럼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독점 비슷한 구조가 유지가 되는 업황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 사람이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이제 변화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데이터가 좋거나 더 좋은 약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약물이면 애초에 처방하고자 하는 약물들을 처방하는 습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이게 약물이 출시가 되고 키트루다처럼 적응증을 많이 확장을 해놓으면
거의 승자독식 구조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경쟁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쟁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저기서 막 달라들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비만 치료제가 개화한 지가 지금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향후 가이던스를 성장성이 더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면 내년도부터 이제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약물도 나올 것 같고 오포글리프론인가 뭐 제가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약물도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 구도가 심각해지면 그 전에 이제 막 돈을 투자했던 회사들이 이제 후발주자들이잖아요. 웬만한 데이터로는 선발주자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가 20%를 하락하고 있는 건 일라일리도 경쟁사임에도 마이너스 4%를 하락하고 있는 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쪼그라들 수 있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D&D 파마텍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비만 치료제 계열로 뭐 삼천당제약도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계열 이런 이슈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다 기대감으로 올라온 약물들이거든요. 데이터가 뒷받침돼 D&D 파마텍 데이터는 제가 분석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글쎄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약물보다 뭐 데이터가 좋을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상 2상 단계인가로 알고 있는데 1상인가요? 2상인가요? 제가 정확히 공부는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경구용 약물을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미리 재고를 확보할 만큼 안정성과 데이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천억 원어치의 경구용 약물을 이미 재고를 확보를 해놓고 시장에서 이제 바로 풀릴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면 바로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재고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 대규모 임상에 대한 데이터까지 이길 정도의 약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제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언제 사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주가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바이오테크 회사들은. 왜냐하면 수익이 지금 당장에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나중에 향후에 이제 기술 수출, 수입을 하려던 대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데이터 있으면 비만 치료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라이센스 인을 해서 기술을 사왔던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이런 이런 가이던스가 나오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성장성이 빠르게 올라오진 않는다, 좀 더디다, 이런 가이던스가 올라와 버리면 이제는 기술을 가져올 때 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월등히 좋다 하면 뭐 비싼 돈 주고 다 역전시킬 수 있으면 비싼 돈 주고 가져오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비슷한 데이터거나 아니면 뭐 편의성이 워낙 좋고 안정성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의 약물보다 월등히 좋지 않은 이상은 이제 라이센스인 할 때는 살짝 이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센스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에서 많이 올라왔던 회사들은 좀 하락이 좀 있을 수 있고, 아마 내일 아침에 장이 열려봐야겠지만 그에 따르면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업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바이오주들의 하락 분위기에 힘입어서 다른 바이오주들도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뭐 바이오주들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일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제가 과거에 언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평가된 주식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성장성이 좋은지 알고 있고 이 회사 약물이 기대감이 높은 줄 알고 있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알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엔 더 잘 될 거야, 당연히 잘 됐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셨다가는 그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부터는 하락의 폭이 좀 깊어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바이오 회사가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본인들이 믿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매출이 일어나고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들은
망할 염려가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회사들은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고 우리 데이터, 좋은 데이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돈을 주세요 하고 이제 연구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장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일이 생기면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세를 걷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명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뭐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바이오 회사들은 진짜 투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외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직접 GLP-1 비만 치료제 계열 약물을 팔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현장 산업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 기술 수입을 할 때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직 다 개화한 건 아니라서 물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높은 기대감을 안고 지금 갖고 왔던 주식들이 기대감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를 출시한 약물은 없기 때문에 다 기대감으로 올라온 약물들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락이 이렇게 깊어서 내일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좀 높은 가격에 멀리 보고 사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한올 입장에서 또 설명을 해보면, 한올이나 이뮤노반트 입장에 설명을 해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GLP-1 시장이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뭐 항암제 시장이 막 개화할 때 PD-1 뭐 이런 워크 키트로다 약물들이 막 나올 때 이런저런 PD-1 약물들이나 PDL1이나 뭐 이런 약물들이 나오면서 항암제 시장이 워낙 커졌고 라이센스 인 아웃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ADC나 이중항체, ADC가 나오면서 처방이 되면서 ADC 막 이제 붐이 일었죠. 이중항체도 지금 막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공을 한 약물이 있으면 시장성이 막 예측이 되면서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서 막 바이오 회사들도 미리미리 기술을 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한풀 꺾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의 가이던스를 계기로 한번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라이센스 인 아웃 할 때 비만 치료제 시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대형 제약사들은 특허 기간이 지금 글로벌 바이오텍 회사들이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매년 1조 이상 파는 약물들을 그 뭐라 그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큰 그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약물들을 파는 회사들의 특허 기간이, 그 약물에 대한 특허 기간이 2028년 9년부터는 많이 만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2027년부터 만료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특허 기간이 만료된 약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향후에 뭐 10년, 20년 매출을 꾸준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약물들을 계속 사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시장성이 좋은 비만 약물들을 많이 사왔는데 가이던스가 지금 꺾이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왔던 약물들이 나중에 상업화를 했을 때 이게 시장성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 경쟁이 많이 격해져서 시장성이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성이 높지도 않고 경쟁도 심해지고 하니까 시장성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올 이뮤노반트한테는 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것처럼 또 매력적인 회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8월달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최근 이제 그 임상 데이터 나올 것들이나 그 모멘텀이나 일정들이 뭐가 있냐면 8월에 그레이브스병, 이게 지금 이뮤노반트가 한올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바토클리맙 부작용이 있는 바토클리맙 물질로 과거에 임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임상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환자를 6개월간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관해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약물의 지속성이 얼마나 가는지를 발표하는 내용이
이뮤노반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올해 여름에 공지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8월 달에 8월 8일 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은 되어 있는데 8월 8일이 이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때 발표를 할지 아니면 8월 27일에 주주총회, 이뮤노반트 주주총회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때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안 나오면 이제 9월 달엔 나올 거예요. 9월 달엔 나올 건데 아무튼 특정 시기를 말한 건 아니라서 여름이라고 공식적으로는 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름이 이제 9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뭐 특정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예상에는 8월 실적 발표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르면 8월 7일, 늦어도 8월 27일까지는 8월 8일, 늦어도 8월 27일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엔 데이터 나올 게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에 12월 달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TED 3상 결과가 나옵니다. TED의 3상 결과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상호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뮤노반트가 워낙 지금 그 1402번 이 TED 3상 결과도 이게 바토클리맙 부작용 있는 물질 바토클리맙 부작용 있는 물질로 한 거기 때문에 그 3상 결과가 나와도 상호파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는 1402 물질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주들의 이득이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약에 3상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상호파를 하겠다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1402로 하는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를 잘 받으려면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성공을 하면 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의문이 남았기 때문에 한올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관외 데이터가 이 8월 달에 보시면 8월 달에 나오는 관외 데이터에 통해서 그 그레이브스병 관외 데이터인데 그레이브스병의 환자 3분의 1이 TED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TED 데이터를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이벤트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에 나올 TED 3상 결과를 8월 달에 좀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때 만약에 그레이브스병 발표를 하면서 TED도 같은 질환을 동반한 환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뮤노반트가 데이터가 좋은 걸 보고 올해 12월 달에 TED 3상 결과가 좋게 나오면 뭐 상호파를 하겠다 이런 멘트까지 해줄지 아니면 그냥 그레이브스병에 초점을 두고 설명만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컨퍼런스 콜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컨퍼런스 콜 듣고 나서 내용을 다 스크립트를 짜서 설명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8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라는 큰 바이오 업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만 치료제 업황이 한번 지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에서는 이런 M&A 가능성에 물망이 올라와 있는 회사들을 이제 다른 시장들로 좀 확장을 해야 되고요. 포텐이 커지고 시장성도 크고 포텐이 있는 나중에 향후 현금 흐름이 잘 생길 수 있는 회사들을 잘 골라서 이제 M&A를 하기 시작할 텐데 가능성 또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뮤노반트는 지금 경쟁사 아제넥스가 임상 증명을 다 하고 MG 중증근무력제에서 약물까지 출시한 만큼 그리고 임상이 여러 개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도 쌓이고 있고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사도 같은 계열로 약물을 출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대형 제약사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이 항암제 다음으로 월등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올 가격이 26,000원, 7,000원 뭐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데이터 발표가 되거든요. 이때가 분수령 M&A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피셜입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없고요. 제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1402 데이터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1402가 1상밖에 안 하고 3상을 바로 들어간 물질이기 때문에 2상 데이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유효성 결과도 지금 확정이 돼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뮤노반트 주가를 지금
아제넥스 경쟁사 주가에 비해서 약 12분의 1 가격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한 4조가 좀 넘나요? 이뮤노반트가 4조 정도 될 거고, 아제넥스가 한 36조 정도, 맞나요? 네, 36조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8배에서 10배 정도 싸게 지금 거의 할인이 들어가 있는, 제가 알기로는 10배 정도인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가총액 자체가 이 10분의 1만큼 벌어진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기대감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자체가 안 나와서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이 데이터가 나와 보면 판단이 되고 그 기대감을 얹혀줄 수 있을 텐데 10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 보면 아제넥스는 상업화에 성공을 했고 이뮤노반트는 데이터도 없고 상업화에 성공한 약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바이오텍 조그마한 회사 정도밖에 지금 시가총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데이터가 발표를 했는데 예상한 대로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초기 데이터를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존슨앤존슨에서 미리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 존슨앤존슨은 실패를 했는데 그 결과를 뜯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FcRn 저해제에 대해서 효과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존슨앤존슨 약물이 IgG 감소 정도가 그렇게 딥하진 않아서 효과가 많이 덜 나왔을 뿐이지, 유효성 입증이 덜 됐을 뿐이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IgG 감소 농도가 좀 딥하면 이뮤노반트처럼 좀 고용량을 투여해서 딥하게 떨어지면 용량 수능적으로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응이 더 좋게 나타나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해서 존슨앤존슨 결과를 보고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 이거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 1402번 부작용도 없고 데이터도 좋게 나왔구나. 그러면 나머지 질환들 지금 임상이 6개 진행 중인데 올해 아마 또 추가되는 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환들이. 그거는 이뮤노반트가 따로 언제 발표하겠다라고 예상은 일정을 발표한 건 없고 그때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가 부작용도 없이 데이터도 좋게 나온다면 이뮤노반트는 이제 기업 가치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때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게 최초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상승을 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상업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삼성이기 때문에 거의 상업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 아제넥스와의 시가총액 차이가 워낙 많아.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싹 실어줘야 되거든요. 한 번에. 그러면 제 예상에는 반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욕심을 내보면. 그러면 지금보다 한 5배 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배가 오르면 지금 한올이 지금 26,000원, 3만원 수준인데 15만원, 12만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뮤노반트가 5배 오르면 한올도 5배 올라야 돼요. 왜냐면 이뮤노반트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한올이 딱 3분의 1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거의 픽스된 값으로 왔다 갔다 같이 움직여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5배 가면 한올도 4배, 5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피셜이고요. 제 그 꽃같은 미래 드라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류마티스 데이터, 관절염 데이터가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좋게 나와도 M&A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은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존슨앤존슨 데이터도 있고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지금 결과들을 많이 보면서 FcRn 저해제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임상 결과들도 지금 환자들도 지금 계속 만나고 의사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알아서 판단은 잘 하셔야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좀 기업 가치가 좀 크게 한 번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엄민용 위원님께서는 텐베거로 뽑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벌써 텐베거 갔다고 봐도 되죠. 그죠? 예, 알테오젠이 여기서 텐베거 하려면 400만원인데 그러기엔 시가총액이 거의 한 지금 10조 이상 됐으니까 100조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이뮤노반트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기준으로만 따지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올 가치도 그만큼 평가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년 상반기 140이 데이터가 딱 까지기 시작하면
나오기 시작하면 아마 큰 폭으로 기업 데이터가 한 번에 반영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이야기만 듣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 제 이야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맞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뭐 다들 바람이실 수 있고요. 저도 바람입니다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 하에서 투자하시고, 다른 거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보시고 얘는 잘 맞추네 하고 사셨다가는 물릴 수 있어요. 뭐 차라리 점쟁이 말 듣고 사세요.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기 증권가에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틀려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표 같은 게 있잖아요. 향후 예상 실적하면서 뭐 매출액이 2027년, 8년, 9년에 얼마가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얼마가 찍힐 것 같고, 그거 지금 보세요. 과거 거 보시면 다 틀렸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나름 판단하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모아 가시면서, 열심히 모아 가시면서 그 모아 가시는 만큼만 수익을 누려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실패하면 이제 본인의 감당이 안 되면 쉽지 않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좀 열려봐야겠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좀 꺾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향후 좀 장기간 동안 좀 많이 성장성이 좀 더디게 나타날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뭐 이라이릴리가 컨코를 진행을 또 할 텐데, 데이터 발표를 하면서 또 경구용 약물에 대한 데이터가 또 좋아지면 또 우리나라 경구용 약물과 관련된 비만 주식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기대감이 꺾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한올이나 이뮤노반트는 지금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라서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도 그만큼 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성공을 하면 또 크게 먹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제가 뭐 계속 말한다 그래서 뭐 달라진 것도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에 내일 또 아마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도 뭐 시덥잖은 얘기라도 한올바이오 파마와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생각나는 말씀들을 전해드릴 말씀들이 있으면, 아니면 최신 데이터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고 평생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